남성들의 대부분의 불임은 이 정자 이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남성들의 불임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남성의 불임 치료는 8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호르몬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90년대 초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정자 주입술, 미세 정자 주입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 방법은 난자 안에 정자를 하나 넣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수정되는 과정인데 현재로서는 정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약을 써도 물론 좋아지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수정을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을 썼지만은 오늘날에는 미세 정자 주입수단 미세한 그러한 방법으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늘날에서 남성 불임이 판명이 되면은 그것은 다른 방법보다도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그게 어떤 방법인지 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이거는 난자를 이제 보는 모습인데 현미경으로 저 안에 정자 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저 동그란 것이 난자입니다. 지금 예. 들어간 건가요? 예. 또 다른 난자를. 예, 시험관내기에 있어서는 한 개의 난자보다도 여러 개의 난자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 개의 난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저게 다 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난자를 모은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저기서 정자하고 난자를 바깥에서 만나게 해주는 즉 체외 수정, 그 시험관 내기 방법이 되겠고 네. 저 현미경은 저기서 이제 건강한 정자만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원심 분리해가지고 제일 건강한 정자만 찾아가지고 수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자를 원심 분리하면 건강한 게 분리되나 보죠?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동그란 것이 난자고 주위에 조그맣게 움직이는 것이 정자입니다. 예. 저것들은 다 건강한 정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건강한 정자가 그 난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건 단순히 이제 그 위에 뿌려주기만 하는 그렇습니다. 과정인 거죠? 네. 이것은 이제 무정자증에 정자를 만드는 공장인 그 고안에서 떼낸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없는 사람은 저 고안 조직을 떼서 저 관 안에 있는 정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정자증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많지는 않아도 단 한두 마리라도 그 정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찾은 정자를 이렇게 회수하는 모습입니다. 예. 아, 지금- 지금 있군요. 예. 예. 저 정자는 염색체가 제대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 수정을 시키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 위에 현미경 위에서 한쪽으로는 난자를 잡고 또 한쪽에서는 정자를 잡아가지고 저 위에서 미세정자 주입술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왼쪽에 난자를 잡고 오른쪽에 가느다란 관을 통해 가지고 정자를 저 난자 안에 넣어주는 미세정자 주입술로서 남성 불임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정자가 아직은 시험 예, 아직 관 끝에 있는데 저것을 난자 가운데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예. 네. 아 들어갔군요. 예. 예. 사실 말이 그렇지 난자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러게. 정자도 얼마나 작겠고. 그래가지고 수정된 수정란을 못 씁니다. 저거는 다음날 보이고 저것이 자라면은 4일간 16세포기의 수정란이고 저걸 5일간 키우면은 그 다음에는 이 포백이라고 착상되기 직전의 포백이 모습입니다. 네. 저것이 알을 까고 나오듯이 저것이 막을 터지면서 착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걸 이제 자궁 내막에 착상을 시키는 것이 네, 바로 시험가내기의 예.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인공수정하고 이 시험관 아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많은 분이 인공수정이라 생각하시면은 네. 인공적으로 뭘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여성 불임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질환에 있는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물고기가 그 맨바닥에 올라갈 수 없듯이 배란이 잘 안 되면 자궁경부의 점액질이 부족합니다. 네. 정상적인 배란 주기를 가진 사람은 배란 주기 때 분비물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자가 건강한 정자만이 자궁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배란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자궁경부의 점액질이 부족하니까 정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건강한 정자만 골라가지고 관을 통해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배란 시기에 맞춰서 인공수정을 하면은 임신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도 많은 분이 임신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다음에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수정한 후에 그러면 정자가 납하관을 통해서 난자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 6cm 정도 되는 납하관을 정자가 스스로 헤엄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고 다음에 수정된 것이 납하관에서 4일간 자라가지고 자궁에 착상돼야 임신이 됩니다. 네. 그럼 인공수정한 이후의 과정은 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즉 인공수정한 이후에 정자 난자가 만나 수정이 돼서 자라가지고 자궁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바깥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시험관액입니다. 네. 의학용어로 체외 수정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배 안에서 정자가 난자가 못 만나 수정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해도 안 되면은 그 다음 방법으로서는 시험관에 하는 이유가 뭐와 같은 배 안에서 못 만나니까 배 안에 난자를 여러 개 빼내고 그것을 정자고 난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수정란을 질환을 통해서 자궁으로 넣어주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삥 둘러가지고 하여튼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시험관 아기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물론 임신율이 어떻게 되는가,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가, 불임 부부들이 제일 관심을 있어 하시고 참 제일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임신율이라는 것은 몇 프로다 그런 것은 사람 나이에 따라서 또 불임의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다 그렇게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하는 임신율은 여성의 어떤 배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인공수정에도 임신율이 상당히 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한 번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상이 없고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한 2, 3회 하면은 보통 임신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한 3번이나 4번 해도 배란이 됐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계속해도 임신율이 잘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자 난자가 배 안에서 만날 때 네.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외에서 해결하는 방법, 즉 시험관 얘기를 그것이 방법이 되겠는데 네. 시험관 얘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수정란을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건강한 수정란을 자궁 안에 넣어준다는 그런 뜻은 네. 저같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저같이 정자 난자가 자라는 환경이 첫째 좋아야 됩니다. 저건 배양액을 만드는 물을 만드는 그런 여과기입니다. 아주 순수한 증류수를 걸러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양액이 결국에는 그 몸 안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엄마 뱃속의 성분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A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자은행이군요. 예. 저를 정자를 보관하는 방법인데 가끔
저기서 정자를 한 196도의 영하로 보관하면은 기간에 관계없이 수십 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어떤 게 정자입니까? 저 안에 가느다란 관 안에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저온이기 때문에 막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 상태에서 실온 온도로 바로 녹이면 정자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저게 그러니까 정자군요. 끝에 저 시험관에 들어있는 예, 난자 은행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자, 무정자증 환자의 경우는 한 번 시술로서 쓰고 남은 여분의 정자를 정자은행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관해뒀다가 약일을 원할 때 수시로 또 다시 쓸 수가 갖다 있는 사용할 거죠. 수 있습니다. 네. 저거는 엄마 뱃속의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온도하고 또 CO2의 가스의 농도하고 또 나팔관 안에 있는 물질의 성분하고 거의 같게 만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으로 만든 엄마 뱃속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저기서 이제 수정란이 자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팔관에 자라난 기간만큼 저 바깥에서 자라가지고 자궁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저 네.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4일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예. 그걸 이제 자궁 내막에 착상시켜주면 이게 이제 인공 수정이 되는 건데. 그게 체외 수정, 예, 즉 체외 시험근액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거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여러 번 시술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분은 이 시험관내기가 그래서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자연 임신율을 봤을 때 젊은 사람이 아기를 원했을 때 한 달 만에 임신되는 비율이 25%라 했지 않습니까? 예. 자연주기도 잘 안 됩니다. 더구나 그런 과정에서 체외 수정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슬라이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임신이 여기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된 것이 나팔관에서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지금 많은 분이 포배기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 단계입니다. 한 16셀이나 한 76시간. 그러면 시험관 얘기에서는 이 나팔관에서 자라는 기간만큼만 키우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며칠 안을 통해서 자궁에 넣어주는 과정인데 요 자라는 과정을 바깥에서 최대한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연구실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임신율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 시험관액이 임신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첫째, 건강한 난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연주기 배란할 때는 난자가 한 개밖에 안 생길 겁니다. 예. 근데 시험관애기에서는 이것을 10개 이상을 만들면 그만큼 확률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시험관애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난자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한 나이, 여자분의 나이가 젊을수록 그만큼 임신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